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문 안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예술 과제 2 듣고 말하기 저하고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듣기 전에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림 좋아하세요? 그림 보는 거요. 자, 옛날 그림들, 전통 그림들 있죠? 자, 옛날 그림들을 보면 그 시대의 풍속과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 그림을 보고 이런 옛날의 풍속과 시대 특징을 분석할 수 있나요? 자, 우리 함께 한국 조선시대의 한 풍속도를 보고 함께 듣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준비되셨나요? 교재 160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우리 먼저 듣기 전에 같이 어떤 부분 주의해서 잘 들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설명을 듣고 들은 내용을 다음 표에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가 부분에 보면은 지금 경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전통 운동 경기를 우리 씨름이라고 하는데요. 자, 씨름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고, 다에도 있고, 라에도 있습니다. 자, 우리 듣기 설명을 잘 듣고 가의 구경꾼들을 분석해야 합니다. 가의 구경꾼 중 중년 아저씨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중년 아저씨 옆에 총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지를 써 나가야 합니다. 자, 나 부분에 씨름꾼들이 있죠? 경기에 임하고 있는 두 명의 운동 선수들, 뒷사람과 앞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또 사실을 관찰하고 추측해서 어떤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지를 써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듣고 나서 2번. 이 그림을 설명하는 사람은 두 씨름꾼이 어느 방향으로 자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그렇게 예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자, 한 명이 쓰러져야지 이기는 거죠. 경기가 끝나는 거죠. 자,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를 듣기 지문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으면 잘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함께 봅시다. 이 그림은 단원 김홍도가 200여 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요. 공책만한 작은 그림입니다.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이 모두 22명인데 우선 여기 오른편 위쪽 가 부분의 중년 사나이를 보세요. 입을 해 벌리고 씨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으니까 윗몸이 앞으로 쏠렸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손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총각은 상투를 들었군요. 총각이 아닙니다. 수염도 안 난 걸 보면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밖에 안 되어 보이지만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팔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씨름판에 오자마자 팔베개를 하고 눕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씨름판이 한참 진행돼서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됐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미는 있지만 몸이 힘들어서 누운 거죠. 시간이 꽤 지났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나 부분에 있는 씨름꾼들을 보죠. 눈부터 바라보니 역시 당사자들의 눈이라 제일 심각해 보입니다. 특히 뒷사람은 눈이 아주 동그래져서 두 눈썹 사이에는 깊은 주름까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앞사람을 보세요. 어금니는 악물었고 광대뼈는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넘어뜨리고 말겠다는 각오가 대단해 보이죠. 뒷사람이 틀림없이 졌습니다.
앞사람을 보십시오. 두 발을 땅에 굳게 디디고 서서 상대를 들어 올리려고 애쓰는 모습이나 꽉 담은 입술에서 젖먹던 힘까지 다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앞사람은 두 다리가 모두 튼튼하게 땅에 붙어 있는데 지는 쪽은 한 발이 들리고 다른 한쪽마저 들리려는 순간입니다. 그 오른손이 바나나같이 길게 그려졌군요. 화가 실력이 부족해 그렇게 그렸을까요? 아니지요. 이 손마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사람은 왼쪽으로 넘어질까요? 오른쪽으로 넘어질까요? 잘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 생각엔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른쪽 아래를 보세요. 구경꾼들이 턱을 치켜들고 눈은 쭉 찢어진 채 입을 떡 벌리고 억 하는 소리를 내면서 상체가 뒤로 물러나며 또 손으론 땅을 짚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림 바깥에 있고 이 사람들은 그림 속에서 직접 씨름을 구경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구경꾼들이 우리보다는 더 잘 알겠죠. 분명 오른쪽으로 넘어집니다. 유도나 씨름에서 한쪽이 다른 쪽을 어느 한편으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상대가 그리로 그렇게 쉽게 넘어가 주지는 않죠. 반대편으로 안 넘어가려고 죽을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탁 하고 반대편으로 넘어뜨려서 한판 경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화가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기막힌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그럼 첫 번째 스크립트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휘로는요, 솔리다 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요, 자, 가 부분에 중년 아저씨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두 손이 땅에 닿아 있다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할게요. 단어 확인. 상투를 틀다. 800에. 씨름판. 자, 상투를 틀다라는 표현이요. 옛날 시대에, 이 조선 시대에는요, 결혼한 남자들은 머리를 올렸습니다. 자, 이런 것을 상투를 틀다라고 하는데, 자, 총각은 아닌 거죠. 결혼은 한 거죠. 자, 이 부분에서는 상투를 틀고 있는 옆에 총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3단락이었습니다. 단어 확인. 동그래지다. 주름이 잡히다. 어금니. 악물다. 광대뼈. 튀어나오다. 가고. 자, 이 부분에서는요, 나 부분에 있는 씨름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죠. 뒷사람과 앞사람의 표정, 그리고 행동 묘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에서는 뒷사람이 졌을 것이고 앞사람이 이겼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행동 묘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어 확인해 주면요. 디디다. 젖먹던 힘까지 다하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단락으로는요. 자, 이번에는 뒷사람이 질 거고 앞사람이 이길 거다라는 추측을 앞에서 해줬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그렇다면은 어느 쪽으로 넘어지면서 경기가 끝날 것인가에 대한 추측을 행동 묘사와 함께 하고 있는 단락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질 거라고 하고 있었죠? 자, 그 이유는 나에 있는 구경꾼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경꾼들의 소리를 입에서 어억 하는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표정과 상체가 뒤로 물러나면서 손으로 땅을 짚은 행동에서 그러한 추측이 나왔었습니다. 자, 단어 확인해주면요. 치켜들다. 짚다.
자, 마지막 단락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그렇게 추측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붙여준 부분이었고, 자, 화가가 그림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잘 묘사했다라는 칭찬이 좀 들어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1번부터 듣기 후 내용 확인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재 161쪽입니다. 1번, 설명을 듣고 들은 내용을 다음 표에 정리해 봅시다. 먼저 가에 구경꾼 아저씨요. 먼저 중년 아저씨 있었고 그 옆에 상투를 튼 총각은 아닌 총각이 있었죠. 자, 중년 아저씨의 행동 첫 번째, 입을 해 벌렸다. 그리고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 1단락에 나오죠. 윗몸이 앞으로 쏠려 자연스럽게 두 손이 땅에 닿았다. 자,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내 씨름을 재미있게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총각은요. 첫 번째, 상투를 틀었다. 자,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네, 총각이 아니고 이미 결혼을 했다. 장가를 갔다이죠. 자, 그리고 수염도 안 났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 설명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네, 요즘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나이라는 거였죠. 자, 그리고 행동.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다고 했죠. 팔베개를 하고 누웠다. 이 사실로 추측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씨름판이 시작된 지 오래되어 끝날 때가 다 됐다라는 거죠. 조금 힘들어서 누웠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나의 씨름꾼들에 대한 관찰입니다. 자, 뒷사람은요, 눈이 동그래졌다고 했었죠. 그리고 눈썹 사이가 어떻다고 했죠? 네, 깊은 주름이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발은요, 한 발이 들리고 다른 한 발도 들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바나나같이 길게 그려졌다. 자, 이 이유는 오른손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화가가 표현하고 싶어서였었죠. 오른손이 바나나같이 길게 그려졌다.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진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자, 그리고 앞사람은요, 어금니를 악물었다. 그리고 광대뼈는 툭 튀어나와 있다. 자, 두 발을 땅에 굳게 디디고 서 있다. 그리고 입술을 꽉 다물었다. 자, 이것들은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씨름의 자세들을 구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앞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듣기 후 2번입니다. 이 그림을 설명하는 사람은 두 씨름꾼이 어느 방향으로 자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그렇게 예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이 부분에 설명이 있었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진다 라는 게 바로 유추한 사실이었고요. 그렇게 예상한 이유, 근거는 바로 오른쪽 아래 구경꾼들이 상체가 뒤로 물러나며 손으로 땅을 짚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턱을 치켜들고 눈은 쭉 찢어진 채 입을 떡 벌리고 오 하는 소리를 내면서 상체가 뒤로 물러나며 또 손으론 땅을 짚었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씨름꾼들이 오른쪽으로 넘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3번입니다. 다음 사람들을 살펴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다에서 손으로 무릎을 안고 있는 사람 있죠? 자, 그리고 다에서 갓을 쓰고 부채로 얼굴을 가린 사람. 자, 갓이라는 건 지금 그림 안에서 보이는 검정색 옛날 전통 모자예요. 이걸 갓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라에서 엿을 팔고 있는 소년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아직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분석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다에서 손으로 무릎을 안고 있는 사람 봐주세요. 자, 어떤 추측할 수 있죠? 네, 바로 다음 씨름 선수일 거다라는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 잘 보세요. 자, 모자, 갓을 벗고 있죠. 그리고 옆에 신발이 놓여 있습니다. 신발도 벗고 있죠. 자, 그리고 무릎을 안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긴장돼 보이는 동작이죠. 자, 바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씨름 선수기 때문에 본인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자와 갓을 벗고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요. 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우리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말하기에 도입 만들어 볼게요. 자, 관중들에게 경기 승부가 굉장히 긴장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누가 이길까? 경기가 끝나기 전에 정말 긴장되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긴장돼도 관객들의 긴장이 선수만 할 수 없겠죠? 관중들에게 경기의 승부가 아무리 긴장되다. 자, 이거를 니 어쩌니 해도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직접 참여하는 선수만큼 긴장될 수 없다 하고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네. 관중들에게 경기의 승부가 아무리 긴장되니 어쩌니 해도 직접 참여하는 선수만큼 긴장될 수 없습니다. 말해주시고요. 자, 결과 말하는 따라서 붙여주시고요. 자, 다에서 손으로 무릎을 안고 있는 사람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를 뒤에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다에서 손으로 무릎을 안고 있는 사람은 갓과 신발을 벗고 무릎을 안고 긴장된 자세로 앉아있는 걸로 봐서 아마 다음 씨름 경기 참가자인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다에서 갓을 쓰고 부채로 얼굴을 가린 사람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경기를 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죠? 저 왜 그렇게 추측을 했냐면요.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람 다리 한쪽 보세요. 한쪽 다리를 지금 펴고 있죠? 자, 오래 이렇게 쭈그리고 바닥에 앉아 있으면 다리가 마비가 온 것처럼 저리잖아요. 자, 그래서 한쪽 다리를 편 거죠. 자, 한쪽 다리를 펴고 있음. 자, 그리고요,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거나 지금 경기장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와서 경기를 보고 놀고 있는 거죠. 조선시대 때 남자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다녔습니다. 남자는 양반인 것 같은데 양반 체면에 씨름판에 둘러앉아 씨름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 멋쩍었던 사람입니다. 구경은 하고 싶은데 구경을 하자니 스타일이 좀 구겨지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점점 빼는 사람은 있는 법이니까요. 자, 이런 것들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말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따라 말해주세요. 자, 다에서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람도 경기가 오래 진행됐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왼쪽 다리만 밖으로 펴고 있는데 경기가 오래 진행돼 자세가 불편해서 자세를 바꾸고 몸을 풀어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거나 경기장에 있으면 안 되는데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입니다. 라에서 엿을 팔고 있는 소년 봐주세요. 여러분 어떤 거 예상해 볼 수 있으세요? 자, 저는요, 이런 것들 예상해 봤습니다. 자, 지금 엿 파는 사람만 씨름 경기를 안 보고 있어요. 경기 누가 이기나 이게 중요하지 않겠죠?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물건을 파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자, 그럼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겠죠? 지금 우리 그림 화면 말고 밖에도 관객들이, 구경꾼들이 더 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배운 문법 사용해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은들, 겠어요? 사용해서요. 자, 경기가 흥미진진하다. 자, 하지만 장사꾼은 물건을 파는 것 말고 경기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다를 연결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경기가 흥미진지한들 장사꾼이 물건을 파는 것 말고 경기에 관심이 있겠어요? 나에서 엿을 팔고 있는 소년의 시선은 현재 그림에 나타난 구경꾼 외에 장면 밖에도 관중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엿장수는 경기보다 엿을 팔 수 있는 손님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62쪽 말하기 연습입니다. 자, 그림 봐주세요. 역시 옛날 풍속도입니다. 김홍도, 앞에 씨름 그림을 그린 화가와 똑같은 화가입니다. 조선시대 굉장히 유명한 왕실 화가였어요. 자, 김홍도의 서당 풍경이란 작품입니다. 자, 서당은 옛날 아이들이 글을 배웠던 학교 같은 곳입니다. 서당 풍경에서 지금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는 아이 봐주세요. 앞에 있는 선생님. 자, 이 서당의 선생님을 우리 훈장님이라고 했거든요. 자, 훈장님에게 혼났겠죠? 그래서 울고 있겠죠? 자, 또 훈장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뒤돌아 있습니다. 훈장님에 대한 좀 원망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훈장님 옆에는 회초리가 있어요. 회초리가 뭐냐면, 자, 옛날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들을 때리는 막대기입니다. 자, 회초리를 맞다라는 표현이 바로 체벌을 당할까봐 걱정을 하다라는 거예요. 회초리를 맞을까봐 걱정을 해서 울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혼내고 있는 훈장님 얼굴 봐주세요. 무섭나요? 그렇게 무섭지 않죠? 자, 하지만 지금 보면 얼굴이 좀 빨개져 있죠? 웃음을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제자가 좀 귀여워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회초리가 있는 것으로 봐서 너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때릴 거야 하고 아이를 겁주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웃고 있는 학동들. 자, 학동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메이트를 말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요. 자, 비웃고 있는 학동들을 보면은 자, 아마 이 아이들은 지금 우는 아이가 굉장히 잘됐다 하는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아이가 고소한 모양입니다. 자, 그럼 우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화가 김홍도의 배경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홍도의 호는 단원입니다. 단원 김홍도는 조선 후기 유명한 왕실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적이고 운치가 있는 멋진 작품도 그렸고요. 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소박하고 사실적인 그림도 많이 그렸습니다. 자, 이러한 핵심 단어를 사용해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원 김홍도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궁중의 화원 화가로 한국적이고 운치가 있는 멋진 작품을 그렸는가 하면 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소박하고 사실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서당은 그러한 작품 중에 하나로 당시 서당에서 공부할 때 일어난 재미있는 광경을 묘사한 풍속화입니다. 계속해서 그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는 아이여, 울며 뒤돌아 있고 훈장님에 대한 원망과 회초리를 맞을까봐 걱정하는 마음 갖고 있는 거죠? 화면 보고 따라 말해주세요. 이 그림의 주인공은 울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옛날에는 회초리를 맞는 게 정말 큰 벌 중 하나였는데 옆에 회초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볼 때 회초리를 맞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훈장님을 못 보고 뒤돌아서 울고 있는 걸로 봐서 훈장님에 대한 원망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자, 다음 훈장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이를 혼내고 있는 훈장님은 자세히 보면 혼을 내면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웃음을 참고 있습니다. 우리 배운 문법 하나 사용해 볼게요. 자, 훈장님이 좀 무서운 사람인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요. 이런 무서운 선생님을 우리 호랑이 같다라고 호랑이에 비유하거든요. 호랑이 훈장님이다를 이니 뭐니 해도와 연결시켜서요. 어린 제자가 귀여운 건 어쩔 수가 없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호랑이 훈장님이니 뭐니 해도 어린 제자가 귀여운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 아마 회초리를 때리겠다고 겁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너무 겁을 먹으니 귀여운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비웃고 있는 학동들이요. 자, 우는 아이가 고소하고 재밌는 거죠? 자, 주변에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동들은 우는 아이가 고소한 모양입니다. 또한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리며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림 속에 있는 각 인물들의 행동을 다 분석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작품의 특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김홍도 화가는 굵은 선으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매우 뛰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정면이 아닌 사선 구도의 짜임새 있는 화면 구성이 돋보이는 이 작품 역시 배경은 여백으로 처리되었으며 굵은 선으로 단순하게 처리된 옷주름 등에서도 단원 김홍도 특유의 필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실화가였던 김홍도가 왜 소박하고 투박한 서민들의 생활상을 그렸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중화가였던 그가 왜 소박하고 투박한 서민들의 생활상을 그렸나 하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홍도의 천재성과 예술성이었습니다. 궁중화가였던 그가 귀족적이고 화려한 작품보다는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상을 더 많이 그렸던 것이 김홍도의 천재성과 예술성을 높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서민들의 생활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포착하여 그린 사실적이고 생생한 그의 풍속화를 보면 조선 후기의 생활상이 생생히 다가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이 그림에 대해 몇 가지 소감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묘한 운치가 넘쳐나서 사람을 황홀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각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매우 생동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자, 아래와 같은 핵심 단어들 사용해서 소감을 말해보겠습니다. 핵심 단어. 학동들의 웃음소리가 작품 가득 넘쳐 나의 귓전에까지 들리다. 는 듯 하다. 훈장의 표정이나 울고 있는 학동의 책에서는 넘겨질 것 같은 생동감. 각 인물의 감정과 분위기. 생생하다. 전달되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학동들의 웃음소리가 작품 가득 넘쳐 나의 귓전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훈장의 표정이나 울고 있는 학동의 책에서는 넘겨질 것 같은 생동감마저 느껴져서 각 인물의 감정과 분위기가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163쪽 이번에는 신윤복의 월화정인도라는 작품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그림 속에 있는 한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월침침야 삼경입니다. 이 말은 달빛 침침한 삼경입니다.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양인심사 양인지입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 안다라는 말입니다. 우선 화가 신윤복의 배경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윤복은 김홍도, 김득신과 함께 조선 3대 풍속화가로 지칭됩니다. 김홍도가 서민층의 풍속을 다뤘다면 신윤복은 양반층의 풍속과 남녀 간의 연애를 주로 다뤘습니다. 월화정인도, 이 그림도 남녀 간의 연애를 다룹니다. 김홍도가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배경을 생략했다면 신윤복은 치밀한 주변 배경 묘사로 주제를 부각시켰습니다. 계속해서 그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은요, 달밤이죠. 달이 떠 있는 깊은 밤, 꽤 늦은 시간이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지금 긴 옷,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죠? 자, 사람들에게 들키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약간 표정 보면 새침하게 살짝 남자에게 서운해 있어요. 삐져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요, 등불을 들고 있는 걸 봐서도 늦은 시간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고요. 자, 밟아주세요. 남자의 발. 발을 돌리려고 하죠. 집에 가려고 뭔가 발의 방향이 여자에게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급히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고, 자, 옷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하는 손동작 보이시죠? 뭔가 여자의 기분을 풀어줄 선물을 꺼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옛날 시대,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좀 자유연애가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시대 상황도 우리 연결시켜 볼 때 이 두 사람은 몰래 정말 늦은 시간에 살짝 만나고 빨리 헤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분석해서 말해볼게요. 달밤이 배경인 걸로 봐서 두 정인은 꽤 늦은 시간에 은밀히 만난 듯 싶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조선시대인 걸 알고 있다면 자유연애가 금기시되던 시대에 달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났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자입니다. 자, 여자는 장옷을 머리부터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풍습이지만 정인 앞에서 얼굴을 보이고 싶어도 가려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금기된 연애를 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으며 수줍어하면서도 새침하게 삐져있는 표정을 볼 때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남자입니다. 자, 남자는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정말 어둑한 늦은 시간임을 알 수 있으며 이미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급히 돌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손이 옷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언가 꺼내려고 하는 동작으로 보이는데 여자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무언가를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의 특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춘희를 주제로 한 신윤복의 풍속화 중 주제의 표출이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눈썹달이 비치는 침침한 밤 분위기, 새침한 여인의 표정 등이 특히 돋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이 안다는 그림의 주제를 성공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전통 예술 작품들 보면서 듣고 말하기 연습 해봤습니다. 자, 저도 평소에 그렇게 동양화, 이런 옛날 전통 미술 작품에 관심이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새롭게 또 보니까 분석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도 꼭 한국의 전통 예술 그림 아니더라도 중국의 예술 그림들 한번 분석하기를 말하기로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한국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봐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 총 복습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